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9분에서 10분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월가의 서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저희 오늘 옷 컬러가 봄인데요. 그렇죠. 저는 노랑, 이완수 대표님 민트. 네, 민트. 예. 저 민트 좋아합니다. 예, 약간 이제 봄 느낌이 옷이 나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추워요. 네. 한 아침 기온 비도 보니까 많이 5도, 6도 되고 네.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더 낮고요. 제가 여러분 또 어제 목이 살짝 이상하고 막 몸살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악몽이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바로 가서 이제 응급 처방 맞을 수 있는 모든 주사와 약을 다 몸에 넣고 왔더니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감기 걸리셔도 또 걸리는 그런 반복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요. 자, 뉴욕 시장 분위기 쫙 먼저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다 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래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다우는 뭐 사상 최고치고 그다음에 S&P와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장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쪽보다는 금리나 수혜주인 금융주, 리츠, 금광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산타 랠리가 꼭 빅테크라든지 기술주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키 맞추기 말씀하신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짜리가 4%를 밑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저는 한 연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속도에다가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6.9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8월 달 이후에 계속 7% 이상을 맴돌았었는데 모기지 금리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강세도 지금 벌써 인덱스가 101.94까지 떨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 골드 가격도 지금 2,051달러까지 상승하는, 비트코인은 어제 또 한 4% 더 상승을 해서 거의 43,000달러에 또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제가 달러 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얼른 팔아서 이거 금 관련한 상품 사야지 코인도 조금 사볼까 했는데 그거를 매일 까먹어요. 오늘은 꼭 사보세요. 이미 달러가 좀 곱전대에 많이 빠져가지고 네. 좀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주요 종목별 이슈나 큰 굵직한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뭐 유럽 얘기부터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미국하고 유럽 그다음에 이제 영국까지 합치면 전 세계 GDP의 60%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4.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2차례 연속 지금 동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라가르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기준금리 인하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로존의 그 11월 CPI가 2.4%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내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을 2.7%까지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낮게 조정하는 게 맞는데 네, 더 올렸네요. 올려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올해 0.6%로 이제 약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2024년 내년 된 0.8% 정도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내년에 피벗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예, 영국 잉글랜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25%로 동결을 했고요. 기준금리를요. 세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대신에 이제 잉글랜드 은행 영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CPI가 지금 4.6% 상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아직 2%의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좀 멀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금리 라인을 논하기에는 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락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들 시장에서 중앙은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피벗에 대해서 내년 2024년도에 기준금리 그 피벗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 이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어제 밤사이에는 그래도 다른 기술주가 조금 조정 보여도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인텔 소식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인텔이 드디어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새로운 칩이 공개될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이름도 가우디 3입니다. 가우디 예, 가우디 뭔가 좀 이름이 좀 건축 그 예, 명장 맞아요. 가우디 가우디 말하는 뭐 건가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기존 CPU 제품이죠. 에 대해서 처리 속도가 4배 이상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HBM 탑재 용량이 1.5배가 늘어나갔고 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죠. 처리 성능을 높였다. 와. 그래서 앞으로 이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이제 H100하고 이번에 이제 AMD가 신형칩 내는 것을 MI300X와 이제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쵸. 이제 어떻게 삼자 구조가 되는 건가요? 3자 구조가 되는데 약간 컨셉이 틀려요. 인텔은 아. CPU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그 AI 칩으로 가는 거고요. 네. 엔비디아하고 AMD는 GPU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다르군요. 그 CPU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속도죠. 속도가 네. 중요한 거고 GPU는 죄송합니다. 네. GPU는 흥분했어요 지금. 잘 새로운 칩이 나갔고 네네네. 이제 GPU는 메모리거든요. 저장 능력이거든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잖아요. 예, 양쪽이 다 원래 항상 있는데 CPU하고 GPU는 항상 이제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 이제 CPU 용량을 더 높여갖고 GPU 영역을 조금 침범하면서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 머크와 모더나 소식이 네, 네. 있네요. 네, 요즘 뭐 제약업계 쪽에서 계속 이제 다양한 이제 뉴스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가 지금 이제 머크하고 같이 지금 피부암이죠. 피부암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중간 단계 임상 결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mRNA 뭐 4157 치료제가 만약에 머크가 이미 갖고 있는 키트루다라는 그러한 그 치료제가 있거든요. 같이 병행 사용할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49%가 감소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모더나 주가는 한 9.25%가 올랐는데요. 네. 머크 주가는 마이너스 0.43% 떨어졌습니다. 원래 보통 원래 머크는 갖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같이 협동으로 하면서 모더나는 이제 새로운 상품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비가 엇걸리는 이제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는 이 피부암 환자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피부 우리는 이제 황인종이지만 네. 미국인 분들 중에서는 흑인 백인 두 분 다 맞아요. 피부암이 많았고. 피부에 굉장히 취약한. 전 대통령분들도 계속 다 피부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나갈 때 이렇게 뭐 선블락 많이 네, 바르고 네, 네. 선글라스 끼고 이게 네. 괜히 이분들이 못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저희하고 틀립니다. 예, 저희하고 다른 네. 그런 피부의 형태. 그래서 황인종이 좋아요. 네. 그렇죠. 자, 이어서는 리비안. 네. 어제 밤사이에 자동차 관련한 뭐 전기차 그리고 네. 뭐 전통 포드나 GM 다 엄청 다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어제 거의 자동차의 날이었거든요. 리비안 주가가 한 13% 올랐고요. 테슬라가 4.9, 뭐 니콜라가 13%, 포드가 7.6, GM이 6.59, 뭐 다 올랐는데 리비안이 이제 핵심에 있었는데 AT&T죠, 그 저기 전기회사요. 이쪽에서 상업용 전기 밴을 앞으로 리비안 걸 쓰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T&T가 상업용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보도가 됐고요. 사실 리비안은 지난 11월 달에 아마존하고 상업용 밴 독점 공급 계약을 종료를 했어요. 네. 이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존 말고도 다른 기업에도 배달용 전기밴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첫 번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뭐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대기업들이 아리백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쵸. 뭐 전에 선거 때도 좀 논란이 됐었던 아리백인데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를 쓰게 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삼성이 됐든 어른 대기업이 됐든 네. 아리백에서 만약에 탄소량을 줄이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회사 차를 전기차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기차 특히 이제 밴을 사용하는 밴을 공급하고 있는 리비안의 왜냐하면 생산량이 급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적인 이제 뉴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내용들이 나머지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 다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큰 통신회사 AT&T로부터 리비안이 전기차 네. 관련한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 주가는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여기 쳐다보니까 그 리비안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 SDI라고 해요. 네. 오늘 또 삼성 SDI 주가가 또 네. 이런 소식에 네. 얼마나 또 춤을 추게 될지 네. 이렇게 기대해 보시는 기대가 것도 됩니다. 관전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더 샀어요. 애착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이. 이번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돈 좀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 회사 또 인수했는데 회사도 인수했고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본 거다. 뭐 이런 평가도 같이 네,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본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피벗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보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전 세계에 원유의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가격이 싸니까. 왜? 가격이- 전 세계 그 원유가 다 달러로 지금 그쵸.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달러 값이 싸져요. 그럼 미리 이렇게 그렇죠. 비축해야 이머징 마켓 되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싸지면 이것은 뭐 기름을 더 사도 되겠네. 달러가 싸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지분을 27%까지 상향 조정을 하셨고요. 네. 이 정도면은 사실 자꾸 지금 하셨다고 하는 게 약간 워런 버핏 온게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 버크셔 해서웨이가 샀으니까 예, 이거 그냥 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7% 네, 네. 상향 조정을 네. 했고요. 결국은 지금 버크셔 헤드가 갖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 한 6등까지 지금 계속 보유 종목 네. 랭킹에서 6등까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 자체를 많은 분들이 잘 몰랐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픽으로 선택이 되면서부터 시장에 맞습니다. 굉장한 관심을 끌게 됐잖아요. 토탈 정유업체거든요. 시추부터 시작해갖고 네. 정유에서 유통까지 하는 회사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 엑스모빌이고요. 그 다음에 쉐보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덴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된 내용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경기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요. 다른 것보다 그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 상승을 했고요. 네. 전달 대비 0.3%가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할 정도였는데 다른 것보다 11월 달에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가 있으면서 확실히 소매 매출이 늘었다. 이거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우리 옐렌 그 재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연착륙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수입 물가하고 수출입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다들 하락을 했어요. 다른 것보다 달러가 좀 약세로 좀 전반적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양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밤사이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의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섹터들이 와장창 다 올랐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네. 거죠. 네. 와르르 다 올랐. 이것도 약간 깨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다 올랐습니다. 네. 뭐가 있었는지 좀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이제 다들 사실 저도 이제 일하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은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아. 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일단은 빅테크랑 반도체는 이쪽 이제 구조적 성장으로 가는 업종이고요.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장기 국채죠. 미국의 20년물, 30년물 모기지 채권들이 일단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한 내년에 3번 한다면 75bp 정도 이제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장기 국채 20년물짜리 같은 경우는 15%가 비과세로 상승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은행지하고 리츠는 첫 번째 원픽이 수혜주. 됩니다. 예, 수혜주가 됩니다. 은행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모기 채권 국채를 보유하는 데가 은행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회사에.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조달 비용이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츠는 무조건 은행주와 리츠는 무조건 원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좀 돌려본다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달러 약세에서는 원자재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해지 수요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달러 약세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아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어제 주가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5% 이상 올랐어요. 그 무거운 주식이. 그다음에 원자재주도 보시면 쉐브론도 한 3.3%. 그다음에 US 뱅코프 같은 경우는 6.68%. 여기에다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도 2%. 사이먼 프로퍼티가 한 5.1% 상승한 이 정도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에 요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까지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올랐습니다. 네. 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약간 부합했습니다. 전망치에. 네. 그래서 지난 분기 매출이 지금 577억 9,900만 달러가 나왔고요. EPS가 3.58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 정도가 딱 나왔고요. 코스트코는 다른 것보다 멤버십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코스트코 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회원은 60달러, 좀 그 이그젝티브 회원은 120달러 이렇게 회원비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더 비싸네요. 네, 비싸요. 그래서 약간 올라갔어요, 올해. 네. 11월 달에 그 회원비 인상한 것 때문에 네. 결국 매출 마진도 좀 올라갔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 갖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수수료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네.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고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코스트코가 재고율이 높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요걸 감안하면은 내년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향후의 체크 포인트 네.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뭐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생산 같이 전반적인 이제 PPI 쪽과 관련돼 있는 이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면은 과연 진짜 미국이 이제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지수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을 쭉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좀 밝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